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홍대 미알보를 실제로 어떻게 적는 게 좋을지 합격생의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홍대 미알보는 자기소개서보다 문항이 많고 항목당 글자 수도 정해져 있고 적어야 할 내용도 정해져 있어서 쓰기가 쉬워 보이지만 잘 쓰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러한 제약 때문에 더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형식이 까다로울수록 잘 쓴 미알보와 못 쓴 미알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교과, 비교과 영역의 작성 요령이나 사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고나 미술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 차고 없길 바라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항목 정하기입니다. 교과 5개, 비교과 10개를 적어야 하니 먼저 각 항목에 어떤 활동을 넣을지를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신의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또 본인이 한 미술활동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서 들어갈 내용을 정하는 게 좋겠죠. 본인이 한 미술활동을 선택하는데 우선순위 있어요. 먼저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을 구분한다면 교내 활동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꾸준한 활동이 우선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미술과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이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미술학원이나 고비용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미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을 제외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교과, 비교과의 각 항목에 어떤 활동을 넣을 것인지 정했다면 다음으로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알아봐야겠죠. 이제부터 제시하는 방법은 많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적어도 되고요. 단지 계획도 컨셉도 없이 무작정 적다 보면 시간을 시간대로 낭비하고 성과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십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미알보 작성 팁. 첫 번째, 문체 정하기. 문체 정하기는 무엇 씁니다 식의 경어체로 쓸 것인지 아니면 무엇 시다, 무엇 했다 식의 문어체로 쓸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전자는 예의가 있어 보이고 후자는 단호하고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냥 자신의 글쓰기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정중해 보인다고 무엇 씁니다 식으로 쓰라고 권하는 분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점 참고하길 바라고요. 둘째는 빼기 글쓰기입니다. 빼기 글쓰기는 처음에 무조건 많이 쓰고 나중에는 빼라는 말입니다. 해당 항목에 적어야 할 내용을 충분히 조사해서 나열한 후에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봐야 합니다. 최소한 요구하는 글자 수의 2배 이상은 써봐야겠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넣어야 할 내용, 키워드 등을 체크하면서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하나 둘씩 빼가는 식으로 작성해 나가는 겁니다. 셋째는 2갈식으로 쓰자는 말인데 활동 내용은 빨리 알아볼 수 있게 중심 내용을 서두에 요약해서 적고 그리고 난 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넷째, 문장은 짧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한 문장이 가급적이면 한 줄이나 한 줄 반 이상 넘지 않도록 짧게 끊어서 적는 게 가독성도 있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그래야지 읽는 사람도 기분 좋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는 체험 중심입니다. 미술활동은 사색 활동이 아니라 직접 그리고 만들고 행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뒤에 가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여섯째는 분명하게 쓰기. 자, 활동을 적을 때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걸 배웠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웠는지 분명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일반 교과와의 연관성 갖기. 자신이 한 미술활동이 국어나 윤사, 사문, 역사 등 일반 교과목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활동이라면 더 좋은 미할부가 됩니다. 여덟째, 다 썼다면 반드시 다음날 다시 볼 것. 원래 한밤중에 쓴 연애 편지를 다음날 아침에 보면 오그라들어 못 보게 됩니다. 글을 쓰는 순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 자신의 글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수 있으니, 그러니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두고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만 잘 정리해도 아주 좋은 미할부가 됩니다. 미술활동을 100 정도 했다 치면 100만큼 담아내는 게 좋은 미할부입니다. 근데 조금만 소홀해도 자신이 활동한 정도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미할부를 쓸 때는 100만큼 활동했더라도 100 이상의 효과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단어까지도 마지막까지 신경 쓰며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제부터는 합격한 미할부를 예로 들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 미할부는 수정 전과 수정 후로 구분했습니다. 수정 전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적은 내용이고, 수정 후는 피드백을 받으며 미할부 쓰기 훈련을 한 후 적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미술 교과 활동이고요. 자, 먼저 수정 전입니다. 정물소묘 수업에서 나는 털이 많은 인형을 선택했다. 귀여워서 바라보고 만지는 건 좋은데 막상 그리려고 하니 저 많은 털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집중력을 발휘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 털이 난 방향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며 섬세하게 그렸고 바닥 그림자 처리까지 마무리해서 완성했다. 내 그림을 본 친구들은 비로소 내가 그림을 전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영화 포스터 그리기에서 영화 어벤져스와 명화 드라큘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결합시켰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안정적이지만 역동적인 특이한 구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맞게 아이언맨을 등장시켜 역동적인 느낌이 나도록 배치를 했다. 두 상황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께서도 상상치 못한 결합을 만들어냈다며 칭찬하셨다. 결과물을 미술실에 전시되었다. 다음은 수정 후고요. 이번 학기엔 정물소묘와 영화 포스터를 그렸다. 특히 영화 포스터를 통해서 나는 나의 사회에 대한 생각을 담을 수 있었다. 과제는 명화를 응용한 포스터 그리기였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는 프랑스 혁명을 그린 드라큘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택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절대왕정으로 암울했지만 볼테르와 루소의 등장으로 새로운 생각이 피어났다. 새로운 생각이란 권위를 믿지 마라. 늘 스스로 생각해보고 직접 시험해보라는 계몽사상이었다. 그 생각은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일어난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 혁명의 열기를 담아낸 것이 드라큘라였다. 나는 그림 속 자유의 여신을 아이언맨으로 바꿨다. 내가 생각한 아이언맨은 4차 산업사회의 기수다. 즉, 대기업 위주의 기술 독점의 시대가 아닌 기술의 보편화로 평등해진 사회를 표상한다. 아이언맨의 발 밑에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들이 깔려 있다. 이상적 사회에 대해 생각하며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소품 하나까지도 의미를 부여하며 그렸다. 자, 수정 후엔 두 가지 활동 중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한 가지 활동을 더 부각시켰고,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교과목인 세계사 내용을 미술활동과 결합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건 비교과 내용입니다. 먼저 미술활동 소개글부터 수정 전과 비교해 볼게요. 시 오렌지 플래시 동영상, 시간에 대한 고찰로 만든 단편 영상과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다. 수정 후는 자신이 동아리 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동아리 조장을 맡아 시간을 주제로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 신동엽의 시 오렌지를 모티브로 시적 영상을 만들었다. 다음은
비교과 활동 내용 수정 전입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린 적은 많지만 영상으로 만든 경험은 거의 없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느낌을 실제적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다 소품을 만들기로 했다. 오렌지 탈을 만들거나 시간표와 시계를 빨간 실로 연결한 소품을 만들었다. 소품만으로도 공간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초현실적이었다. 거울 영상에선 거울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중요했다. 촬영 장소였던 엘리베이터는 3면이 거울이라 비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이 특징을 잡아 표현했다. 카메라를 잘 다루기만 해도 일상적 공간이 신비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느꼈다. 수정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담은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 먼저 스토리보드와 소품을 만들고 연기할 친구를 섭외했다. 방에 여러 개의 시계를 배치하고 붉은색 털실로 시계를 연결시켰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시간에 연결되어 있다.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시간이다. 라는 구절과 함께 주인공이 일어나면서 여러 시간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내용을 초현실적으로 풀었다. 촬영을 하면서 그림과는 다른 영상 문법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난해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다른 어떤 활동보다 내게 중요했다. 그리고 가장 막막하게 생각하는 미술활동 종합의 수전 전 상태입니다. 나는 언제나 환상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에선 환상을 꿈꿀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슬펐다. 언제나 다른 삶, 시간, 세계를 보고 싶었지만 나는 오로지 내 시선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가 언젠가 보았던 뮤지컬에서 다른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보았다. 뮤지컬 캣츠, 고양이들의 세계. 거대한 신발이 위에서 떨어졌을 때 깜짝 놀랐던 고양이. 인간의 신발이 그토록 커 보였다니. 꿈꿔왔던 다른 세계가 구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시간에 대한 단편 영화를 만들었을 땐 내가 의도했던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카메라 표현으로 더 극대화되었다. 매일 보는 장소들이 카메라 시선으로 인해 다른 세계로 변모한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영상을 만드는 경험이 하나둘씩 쌓일수록 내가 꿈꾸는 세계를 영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미디어 아티스트란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영상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인상이 카메라로 더해진다 해도 실제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다면 카메라로도 표현할 수 없다. 무대에서 느꼈던 날 것의 감각들, 어떤 사물에서 느껴지는 예를 들면 거대한 신발, 감각들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사소한 감각 하나까지도 포착하려면 우선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익혀야 한다. 마크로스코의 그림들처럼. 수정 후는 다음과 같고요. 내 생의 3분의 1은 그림이었다. 재미로 시작했고 반복이 싫어 돌아섰고 습관이 되어 다시 그리기를 반복하면서 미술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 헤맸다. 때로는 극성스럽게 친구들을 부추겨 전시도 하고 영화도 만들었다. 뮤지컬 무대에 빠져 땡땡의 극단까지 찾아가 공연 연출을 배우기도 했다. 그렇게 재미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모두 했다. 나는 늘 표현의 충동에 사로잡힌다. 책, 영화, 공연을 보거나 피아노, 기타를 연주하거나 길을 걷다가 문득 무언가에 사로잡힐 때면 늘 표현 욕구가 솟아올라 메모하고 스케치한다. 그렇게 공상에 빠진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영역에 만족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설치미술전에 가서 내 모든 관심을 집중시킬 세계를 만났다. 조형예술이었다. 조형예술은 아서단토가 예술의 종언을 선언한 순간부터 책임과 사명감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한다. 조형예술에 관심을 가지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책임, 의무, 권리, 규칙 등의 울타리가 전부처럼 보이지만 예술가들은 언제나 그 울타리 밖이나 보이지 않는 내면을 주목하도록 한다.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방식으로. 조형예술은 가장 포괄적인 예술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회화과에 지원한 이유다. 자, 이렇게 수정 전과 수정 후를 살펴봤습니다. 수정 후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8가지
미알보 작성 팁을 적용시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